볼게요. 먼저 신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영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쪼그라들었죠, 그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세워지는 바람에 영토가 이제 쪼개지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건국 연도도 외우기 진짜 쉬워요. 900년에 만들어졌어. 자, 후백제는 말 그대로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백제라고 부르는 건데, 건국자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저요 하고 있는 이 아저씨요. 예, 이름이 뭐냐면 견훤이라는 사람입니다. 견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견훤. 이라는 사람인데, 뭐 여러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장군 출신이야. 예. 신라의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지역으로 가가지고 장군 활동을 하냐면, 이제 여기 전라도 지역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장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라가 매우 혼란해. 나는 뭘 가지고 있어?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일어나도 되겠네. 그래서 먼저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라 적혀있어요? 네, 무진주입니다. 무진주. 무진주? 들어보셨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할 거야. 광주. 예, 무진주가 광주예요.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나중에 발전을 했다가 전라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어디를 수도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냐면은 완산주. 완산주 이러면 또 모르지. 하지만 전주 이러면 또 알죠. 그래서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래서 완산주, 그다음 무진주. 그래서 광주하고 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도시를 점령을 하면서 전라도 전체 지역을 이제 먹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백제가 있던 땅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지었다. 그래서 이 견훤은 왕까지 되는 사람이기는 한데 호족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뭐에 큰 반감을 갖고 있냐면 신라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그냥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게 중요해요. 요거 발표하세요. 예. 신라에 침입해가지고 누구를 살해하느냐 중요합니다. 이 경혜왕을 살해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경혜왕을 살해할 당시에 여기에는 이제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은 후고구려가 아니고요. 뭐가 있었냐면은 고려가 있었어요. 고려가.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고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그래서 왕건이 세운 고려가 있었는데 이때 저 신라가 백제한테 쫄아가지고 고려한테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때 이제 느슨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고려하고 신라에 후백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틈을 틈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경주까지 쳐들어가. 근데 후백제 군사들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이때 경혜왕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술 마시고 있었어. 그 역사책에 의하면. 그래서 그 술 마시던 장소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주 가면 볼 수 있는데 포석정이라고 있어요. 포석정. 포석정 들어보셨어요?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이렇게 인공 수로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술잔을 띄우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잔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종종종종종종 이렇게 떠서 갈 거 아니야. 마치 우리 그 스시 중에 무슨 스시? 회전초밥 스시. 거기서 견훤 군대가 뛰어와가지고 야 살판 났네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들 다 죽이고. 실제로 경혜왕은 신라 이제 마지막 바로 전왕인데 경혜왕을 살해했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경혜왕한테 칼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종용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신라는 이때 완전히 후백제에 대한 어떤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누구에게 나중에 항복하게 되느냐? 고려한테 나중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신라에 침입해가지고 경혜왕을 살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세가 이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요거 크게 발표하세요. 요건 크게 발표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잠깐의 중국의 혼란 시기가 있었잖아. 춘추전국 시대처럼. 그 이름이 뭐였지? 5대 식국시대였어. 자, 여기 질문. 5대 식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의 이름은? 조광윤. 그럼 나오잖아, 바로 여러분들. 무슨 나라죠? 송나라. 그렇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2주 남았죠. 그러니까 그 혼란한 5대 식국시기 때 뭐가 있었냐면은 견훤의 후백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랑 이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 중국.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5대 식국 중에 하나인 이름이 있어요. 후당. 그러니까 당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후당. 당나라 후 뭐 이런 뜻이죠. 후당. 그 다음에 5월 이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외교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너 저기 한반도에서 후백제 만든 사람이야? 너 인정. 너 나랑 동맹.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관직을 받았을 정도로 이때 굉장히 끈끈한 유대 강화를 맺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 이 사람이
수도를 한 곳. 완산주, 전주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요새는 이거 너무 초등스러워가지고 안 나와. 요새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대 십국시대에 후당과 5월과 교류했다는 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훤이 이때 이제 장군 출신으로 후백제를 세울 때, 그죠? 요쪽에 이제 그 위쪽은 이제 누가 이제 나라를 먹었었느냐? 바로 이거 후고구려. 누굽니까? 네, 궁예입니다. 궁예. 궁예는 사실 너무 민화돼가지고 요새 이거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이걸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여기 있는 이 궁예 아저씨, 김영철 아저씨잖아요. 이 김영철 아저씨가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이거 지금 끝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거 회자되고 있잖아. 그 아직도 패러디 되고 있고. 이 아저씨가 참 연기를 잘해. 나 개인적으로 이 아저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맡은 역할 중에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역할이 그 김두한. 야인시대 김두한. 그것도 아직도 회자되고 있어. 연기를 참 잘해, 이 아저씨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 맞아. 달콤한 인생. 거기서, 말해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는 그거 있잖아, 유명한 장면. 그래서 이러지 마라. 이러니까, 바로 총 팡 쏴버리잖아. 나한테 왜 그랬어? 당신을 위해 개처럼 일해온 날! 뭐 이러면서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그건 알겠어? 저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달콤한 인생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병헌이 진짜 멋있게 나와요. 예. 그래서 김영철하고 대립하거든. 그래서 이제 김영철 아저씨가 이거를 그 연기를 맡아갖고 진짜 연기를 징그럽게 잘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얼굴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게 뭐예요?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눈깔이 하나 없어요. 왜 눈깔이 없느냐? 이거 아는 사람은 알아. 뭐냐면 얘가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신라 왕족 출신이야. 근데 어린아이였었을 때 얘가 혹시나 나중에 훗날 왕이 될까봐 그 아까 막 다툼하던 시기 있었잖아요. 150여 년간 수명 왕 고쳐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신라 그 귀족들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러 왔었거든. 갓난아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살리려고 이러면서 막 뛰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으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창문을 딱 여니까 밑에 이제 옛날에는 그 젖주는 여자들이 따로 있었거든. 유모라고. 제가 받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 깐난하게 궁예를 확 던졌거든. 그래갖고 이러면서 골키퍼처럼 그게 딱 잡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게 대가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눈깔 안에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갖고 이제 궁예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미친 유모 이러면서. 그때 이제 깐난아기였지만 말을 못했겠지. 그냥 울음으로 얘기했겠지. 이렇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예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이 한 개가 없고 그 다음에 대가리가 빡빡 밀려있는 거예요. 왜죠? 절에 보냈으니까 스님이 어떻게 야 머리부터 깎아라 이러고 깎였겠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나 초등학생 돼 보니까 나 머리 깎여있고 눈이 한짝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진짜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너무 빡치잖아. 나의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대한 분노? 신라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 신라 멸망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옵니다. 절에서.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더 큰 뜻을 품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에 가입하느냐? 그때 두목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주 익숙할 겁니다. 양길. 앞에서 했잖아. 그 양길 밑에 조직원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시켜보니까 일을 꽤 잘해. 도윤이처럼 일을 꽤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양길에 그 조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완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여기 이제 강원도, 경기도 요런 쪽에다가 드디어 나중에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네,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이거 역시나 어디를 계승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때 어디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냐면은 송악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송악지역으로.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송악의 호족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왕건. 예. 물론 이제 왕건이 협상을 하진 않았어요. 왕건의 아빠가 있어. 그 아빠가 이제 왕건하고 상의를 한 거야. 궁예가 왔다. 우리 보고 항복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왕건이 지금은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합니다.
궁예 밑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악을 아예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궁예는 넌 나의 이제 장군이다. 그래서 왕건이 이때 궁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장군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송악에다가 도움을 하고 개성에다가 도움을 하고 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진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이랬단 말이야. 어휴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니까 배돼지에 이제 기름 차니까 사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약간 과대망상에 시달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나는 미륵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륵이 뭐냐 그러면 미륵은 부처님은 돌아가셨잖아. 해탈하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우리 고통받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니들은 성적이 안 나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그냥 일생이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 고통을 구제해줄 사람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세요. 그거 이제 크리스트교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하고 내려오셔서 얼굴이 개빠았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겠구나. 괜찮다. 내가 너를 구제해주마. 이렇게 얼굴이 빠도 제가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다. 지가 그 미륵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다 의심했어. 지금 뭔 소린가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막 자기가 미래를 볼 줄 안다. 또는 아니면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꿰뚫어 볼 줄 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너무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이때부터 초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륵불의 초능력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짐에게는 관심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민재야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 관심이 아니야.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은 꿰뚫을 관자야. 꿰뚫을 관자. 그 다음에 심은 뭐야? 마음식.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가 안 봐도 꿰뚫어 본다는 거야. 그게 가능해? 아니요. 아니죠. 여자친구 마음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지 내피셜이야.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민재 그대는 어찌하여 반란을 꿈꾸었나? 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어? 왜 반란을 꿈꾸었느냐 말이야. 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럼 이제 죽어야 돼. 진짜라는 말이잖아. 정원이 그대는 왜 반란을 획책하였나? 내가 관심법으로 보았네 말이야. 그대는 내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서! 자, 아무 말도 못하죠, 저거? 저 사형이에요, 저. 응. 예준이, 내가 보아하건대 그대는 나에 대해서 역심을 품고 있어. 사실인가? 하! 내 관심법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대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어. 사과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어. 끝까지 아니라고 할 텐가. 여봐라! 노부장은 들으라! 저자를 때려 죽여라! 이야! 팍!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도까지 아예 옮겨버려. 어떻게 옮기느냐면 철원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철원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제일 추운 곳이야. 아니야. 강원도하고 경기도 약간 사이에 있어. 근데 진짜 추워. 근데 날씨 좋은 송악에서 어디로? 철원으로 수도로 옮기는 거야. 옮기재. 그래서 아니 거기를 왜 옮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 지금 나한테 좀 반항하는 거냐? 아니요. 옮기시죠. 예, 제가 짐 들겠습니다. 너무 무섭게 하니까. 그리고 나라 이름도 지 맘대로 계속 바꿔요.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다가 그 뒤에 이름 이상한 걸로 바꿔. 뭘로 바꿔? 태봉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후고구려, 마진, 태봉, 그다음 수도까지도 지 맘대로 송악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추운 철원.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조금이라도 충성심의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며 그대는 지금 나한테 반란을 획책하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훗날 자신을 미륵이라고 부르고 폭정을 행사하다가 누구한테 이제 쫓겨나는 거야? 왕건한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야사에 보면은 갑자기 또 그 관심법 모드로 돌입을 해가지고 왕건, 그대는 어찌하여 반란을 획책하였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저 견훤하고 방금 싸우고 왔다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빡빡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반란을 일으키려 하냔 말이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었구나. 이거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발상의 전환. 그래서 왕건이
뭐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란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궁예가 그거 봐,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했잖아. 그대가 충성스러운 거는 내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가끔씩 그렇게 헷가닥할 수가 있어. 인정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 오늘만큼은 살려주겠다. 돌아가서 쉬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날 반란 일으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게 한두 번 더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 그럼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쳐야지. 그래서 궁예를 어떻게 하냐면 이하 하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쳐요. 그래서 궁예가 이제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왕건의 반란 얘기를 듣고 내가 반란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막 도망가면서 어디에 갔냐면은 그 들에 보리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었단 말이야.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가다가 보리 이삭을 이렇게 막 먹고 있었단 말이야, 센 걸로.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평민 하나가 아유 저기 보리도 농놈이다 이러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거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평민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야. 이게 여러분들 역사는 항상 승리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승리자야? 왕건이 승리자잖아. 그러면 왕건이 멋있어지려면 누가 나쁜 놈이어야 돼? 궁예가 나쁜 놈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나 왕건이 지가 반란 일으켜놓고 그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궁예는 뭐가 돼야 돼? 미친놈이 돼야 돼,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궁예는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고 쫓겨난 다음에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송악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친단 말이야. 뭘로? 고려라는 이름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신라 왕족 출신이다, 눈깔이 하나 없다, 뭐 아니면은 왕건을 흡수하고 송악에 도읍을 했다가 철원으로 수도 옮겼다, 그 뒤에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고쳐갖고 지맘대로 미륵 뿌리다 뭐다 하다가 다시 쫓겨난다, 이게 핵심인데 요새는 요 내용들, 핵심 요 내용들에서 시험을 거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너무 패턴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내면은 다 여기서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언급하지 못한 여기 5번째에서 시험이 출제됩니다. 뭐냐면 이때 그 관등 관복이라든지 나라를 이제 재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설치하잖아. 우리 삼국시대에서도. 이때 궁예가 설치한 기관 이름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가끔씩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저 발해로 치면은 저 이름 뭐였죠? 정당성 같은 거. 그런 업무를 맡는 광평성, 중심기구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관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관등제, 구관등제를 실시했다. 요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평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살짝만 보면은 후백제하고 후고구려하고 이제 두 개를 해도 돼. 그럼 이제 남은 나라가 몇 나라예요? 3나라죠? 네, 후백? 아니지. 고려지, 고려. 이름 바꿨잖아, 왕건이.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쭉쭉 넘겨가지고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가보세요, 빨리. 네. 금방 끝나요. 네. 4장 가는데 거기 뭐냐면 이제 통일 과정이 있죠.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는데 고려가 이제 918년에 이제 건국이 돼가지고 송악으로 다시 재천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싸움은 사실 신라는 이제 내버려 두고 후백제 vs 고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순서를 전부 오늘 암기해야 돼요. 예. 당연하죠. 오늘 today. 예. 할 거야!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926년에 발해가 투항을 합니다. 발해가 왜 투항을 하지? 발해도 고구려 무슨 발해 망했어. 발해가 망했잖아.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 고려한테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망했다고. 그래서 망한 애들이 어디로? 형님 좀 도와주이소. 어디로 왔다는 거야? 고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 당시 왕자가 있는데 이름이 대광현이야. 대광현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왕건한테 투항을 하는데 이거를 왕건이 어떻게 해준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고려도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거든. 근데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잖아. 그러니까 따뜻하게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를 융합. 그리고 이제 원투 펀치 주고받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 1 후백제하고 여기 있는 고려와의 싸움에서 먼저 죽방을 날린 애가 있어요.
어느 나라? 후백제가 먼저 날립니다. 자, 이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공산전투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경혜왕이 살해당하는 시점이야. 그래서 도와주겠어! 이러면서 왕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가닥 다가닥 이러면서 대구 쪽으로 이렇게 막 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견훤이 야 이거 기회다. 우리가 뭐 하자? 매복해 있다가 확 하고 답치면은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있다가 확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일거에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왕건의 장군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견훤이 싹 다 포위해버려. 그래가지고 물 셀 틈 없이 방어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도저히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왕건이 죽었구나. 공산전투에서 치다니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왕건의 의형제가 있어요. 성은 다르지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신순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순겸.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그래서 신순겸 씨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왕건의 갑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건이 진짜 놀랐어요. 오이, 너 왜 내 갑옷 입고 있어? 너 혹시 반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신순겸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폐하, 도저히 이 공경을 빠져나갈 길이 없사옵니다. 제가 미끼가 될 테니 형님은 빠져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왕건의 갑옷을 입고 자기가 미끼가 돼가지고 저기 왕건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하든 그래 내가 왕건이다! 이러면서 이제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아니 어찌하여 내가 동생을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된다. 나는 아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신순겸이 못들하시오. 빨리 폐하를 모시시오. 그러니까 아우 안 된다. 가지 말거라. 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을 대신해서 죽게 되어서 영광이 없습니다. 형님 안녕. 가지마 신순겸. 순겸아우 가지마. 아니 된다. 아니 돼. 순겸아우. 드라마를 찍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신순겸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대구에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구 지역에다가 신순겸을 기리는 아주 큰 절을 만들어줘요. 그 절 이름이 이제 표충사라고 하는 절. 대구의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절입니다. 예, 그래서 요 공산전투에서 어떻게 됐대요? 예,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목숨만 겨우 살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구에 요 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 대구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하철 노선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꽤 한 6, 7년 살았기 때문에 이 지리를 잘 알거든요. 여기 1호선 맨 끝역 한번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안심이라고 돼 있죠? 레스트 스테이션이에요. 근데 안심인데 이거 왜 안심이냐?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지고 자기 막 도망갔단 말이야. 야 걸음아 날 살려라 이러면서 이리야 이러면서 막 갔는데 견훤의 추격을 따돌렸어. 따돌려가지고 그 지역에 딱 따돌렸네. 따돌렸구나. 휴. 그래서 안심이에요. 진짜야. 예, 진짜야, 진짜. 영명의 여러분들 유래야. 그래서 여기에서 왕건이 공산전투 이후에 안심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심이에요. 공산전투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이때 자기 동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목숨을 살렸는데 한 대 맞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대 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때려준 전투가 뭐냐면은 바로 고창전투예요, 고창전투. 그래서 고창전투는 이제 여러분들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후백자의 대결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1대 1이 됐는데 팽팽하던 이 긴장감이 진짜 재미없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 왜 무너지냐면은 당시 견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 신검태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신검태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태자가 좀 마음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안 찼나 봐. 그러니까 전쟁터에 맏아들이라고 왕건하고 싸우라고 보내놓으면은 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맨날 뭐 한다? 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태조왕건 드라마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하는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있어요. 맨날 지면서 돌아온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는데 얘 말고 넷째 아들이 있어. 걔가 이름이 금강태자야. 근데 이 금강태자는 전쟁터에서 나가면 열심히 잘 싸우고 돌아오고 뭔가 흡족해. 더 귀엽고.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들 다 같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누구야, 견훤은 금강태자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얘한테 사랑을 듬뿍듬뿍 주니까 신검태자가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빠, 금강이한테 왕위를 물려줄 속셈인데 난 그거 못 참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 감옥에 가둘 거야! 이러면서 아빠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빠를 구금해가지고 감옥에 가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건원이 내 이놈 찌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유폐를 시키냐면은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유폐를 시키고 이때 견훤이 더 웃긴 건 뭐냐? 탈출을 합니다. 감옥을. 네, 친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잉 하고 탈출을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왕건한테 갑니다. 동생, 나 이제 개털됐어. 나 좀 받아줘. 나 같으면 야, 잘 걸렸다. 신승겸의 복수! 뭐 이러면서 진승겸의 몫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릴 것 같아, 조질 것 같은데 왕건이 진짜로 통일할 만한 인재였나 봐. 어떻게 했느냐? 의관을 정제하고 멀리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형님 폐하 이러면서 자기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견훤이 그동안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여 드시지요. 이러면서 최고급 숙소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막 잘 대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왕건이 성격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전략적인 거야. 후백제 왕이 고려한테 항복한 거잖아. 그러면 후백제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다 떨어지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라가 오잉? 이렇게 된 거야. 자기랑 싸우던 견훤이 어떻게 합니까? 고려에 항복을 해버렸죠. 그럼 나도 빨리 항복해야지. 이러면서 신라가 잉? 이러면서 해가지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고려의 초왕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네, 신검태자. 그래서 이제 모든 에너지, 기를 다 모아가지고 후백제로 쳐들어간 다음에 최종 전투에 돌입하는데 그 최종 전투 이름이 뭐다? 1,2천 전투예요. 구미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1,2천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승리해가지고 후삼국 통일을 936년에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발해 왕자 대광현이 뭐를 했어요? 먼저 항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투펀치 주고받습니다. 누가 먼저 원투 치죠? 후백제가 먼저 쳐요. 무슨 전투? 홍산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반격기 합니다. 고창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신검태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견훤을 유폐하잖아. 그 유폐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 고려로 가죠. 뭐야? 후백제 항복했어? 그럼 나도 해야지. 신라 항복. 그 다음에 최종 전투 신검태자랑 1,2천 전투. 고려 삼국 통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